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다면의 최종원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연예인 박수홍씨 사건으로 세간에 알려진 친족상도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친족상도례는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죄에 대하여 친족 간의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둔 것인데요. 이러한 규정을 두게 된 것은 법은 가능한 한 가정 안에 침입해서는 안 된다는 고전적인 사상에 기반을 둔 것입니다. 즉 친족 내부의 분쟁은 국가적 형벌에 의한 간섭 없이 친족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그것이 친족상도례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죄인 절도의죄, 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의 죄, 장물의 죄 등을 범한 자와 피해자 사이에 직계 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친족관계가 있다면 그 형을 면제하여 처벌하지 않고 위 친족관계 이외의 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친족상도례에 있어 피해자의 경우 재물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같은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만약 재물의 소유자와 점유자, 즉 소유권과 무관하게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르다면 범행을 한 사람과 소유자 그리고 점유자 모두에게 위와 같은 친족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친족관계는 민법의 친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직계혈족은 부모와 자식 간을 말하며 배우자는 법률혼, 즉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동거친족은 말 그대로 같이 사는 친족, 동거가족은 같이 사는 가족을 의미하고 직계혈족, 동거친족, 동거가족 모두의 배우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에 포함됩니다. 만약 다른 집에 입양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친양자가 아닌 이상 종전의 친족관계가 소멸되지 않으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됩니다. 사돈지간은 민법상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친족관계는 범죄 행위 시에 존재하여야 하고 범죄 행위 시에 존재하였다가 이후에 친족관계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됩니다. 한 가지 재밌는 사례로 피해자가 범죄 행위 시에는 그 범행을 한 자가 자신의 자식임을 몰랐다가 이후에 자신의 자식임을 알고 민법상 친생자로 인지, 즉 자신의 친자녀로 신고하였다면 민법에 의하여 출생시를 소급하여 친족관계가 인정되므로 범죄 행위 시에도 당연히 친족관계가 인정되어 친족상도례가 적용됩니다. 친족상도례의 규정은 절도의 죄뿐만 아니라 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의 죄, 장물의 죄에도 준용되는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범죄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예인 박수홍씨의 사례의 경우 박수홍씨의 형님 부부는 동거친족이나 동거가족 및 그 배우자가 아니므로 고소가 있는 경우 공소가 제기 가능한 친족입니다. 그런데 박수홍씨가 고소를 하였으므로 처벌이 가능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에 반해 박수홍씨의 부친이라면 직계혈족에 해당하므로 동거친족이나 동거가족의 여부와 관계없이 바로 그 형이 면제됩니다. 즉 친족상도례 적용에 있어 이러한 차이가 있으므로 박수홍씨 형님 부부에 대한 처벌을 받기 위해서 박수홍씨의 부친이 자신이 업무상 횡령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정확한 사실관계는 재판을 통하여 밝혀질 것이지만 친족상도례가 무엇인지 알아야 각 주장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친족상도례가 현대 사회에 맞는 것인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단순히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자체가 되지 않거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상 법무법인 다면의 최종원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